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의존을 다른 해보다 많이 하는 해여야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잘하자. 정직하게 시그널대로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원칙 매매를 그냥 하면 돼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순간은 진짜 인내의 거의 끝에 달한 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당주님은 항상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점점 염색 안 하시죠? 네네. 근데 어떻게 머리가 그 아니 염색 근데 이렇게... 그 이제 뭐 제가 돈복은 없는데 돈복은 제 캐리어에 비해서 없는데 뭐 저 원래 돈에 욕심 없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신이 준 복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은. 근데 이제 제가 그 치아, 머리 이런 건 어떻게 진짜 형제들 중에서도 운 좋게 저만 그거는 감사하게 생각. 네. 하여튼 이 건강하신 왜냐하면 그 경험과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죠. 지혜 이런 거를 잘 못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워낙 탁월하셔가지고 우리가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지금 1월 효과라고 할 정도로 네네. 효과 그 이상이죠. 네네. 랠리 라고 네, 표현할 네. 정도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빠져야 되는데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네. 그 상황이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12월까지 시장에 굉장히 악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월로 넘어오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의 악재가 사라졌고 연준 얘기는 2월로 밀어놓은 상태가 그렇죠. 공백기가 딱 생겼는데 이제 재미났던 게 뭐냐면 제가 1월 4일인가 8일로 여기 나와서 이게 역 헤드앤숄더 같은 모양이 기술적으로 나와서 여기서 제한적이지만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논거로는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건 그냥 반등이다. 제한적.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 분석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니 이게 어디까지 반등할 건지를 뭐 기준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2450에서 2500 사이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역산하면 하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63,000원대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냥 그래 이건 1월달은 제한적 반등이 있다. 근데 제한적 반등이 있는데 이 머니마켓이라고 부르는 시장에서 이걸 놔둘 리가 없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파생이 먼저 현물 시장을 끌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이 파생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한 사람은 1년 벌 거 이미 다 벌은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월 말이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월 마지막 주에 들어오면서. 그럼 왜 흔들리기 시작했냐? 이벤트가 쫙 있거든요. 연준 FOMC까지. 예. 그러니까 뭐 빅테크 실적, 뭐 지금 이제 빅테크 실적 잘 나온 거 한 20개가 시장 다시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이벤트들도 골치 아프고 또 고용지표, 뭐 오늘 이제 뭐 고용 비용이 조금 1%로 떨어져서 그것도 이제 오늘 미국 시장 올리는데 영향을 줬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5bp야 뭐 전부 다 인정하는 건데 문제는 끝나고 나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그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기술적으로 상승한 데다가 대형주에서는 거의 20% 상승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이번 주는 이렇게 흔들리는 주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올해는 제가 전체 시장이 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가 위로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제일 그게 이해가 쉬우시니까 제가 자꾸 삼성전자 역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61,000에서 63,000 사이에 또 갇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게 과거에 비하면 조금 올라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그렇게 되면 시장이라는 게 항상 비이성적이잖아요. 비합리적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이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적인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 2월의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한 차례 상승을 해놓은 그 올라간 박스권 안에서 또 등락을 보이는 조정권의 시간을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에는 왜냐면 이게 계속 2,500선을 저항으로 해가지고 이게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밀리고 오면 네. 또 밀리고. 근데 이번에는 한 3주 동안 외국인이 7조 정도 사주니까 네. 아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역시 과거와 똑같은 것이다.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이 뭐 정확하게 6조 8천 조금 넘다가 이제 무너져서 어제 줄이고 오늘 이제 뭐 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 무서운 속도로 사든 그러니까 1월 20일 중에서 1월 10일 20억 매도한 거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이제 매도다운 매도가 한번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러면 누가 이 시장에 외국인 말고 시장에 강력한 매수 주체로 나설 수 있느냐? 개인? 개인 아니죠. 기관 돈 그렇게 없죠. 그럼 결국 외국인인데 그럼 외국인은 언제까지 살 거냐?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장의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1월이 시작하면서 6조 8천을 쏟아부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들어와야지 돼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일종의 중력의 법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멈추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럴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럼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만 사는 거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 작년 10월에도 경험했지만 외국인들이 한번 들었다 놓고 나갈 때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파생하고 섞어서 자기네들 뽑을 거 다 뽑으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지 뭐 손해보고 물렸어 이거는 개인이 하는 얘기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근데 외국인들이 몰래 팔고 밤에 팔고 뭐 야간 도주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우리가 시그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장에서 너무 쉽게. 근데 그걸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죠? 그냥 기술적 분석이에요. 아,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뭐 몰래 만나가지고 뭐 워커힐 호텔 담벼락에서 사고 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 그렇죠. 정확하게 정확히 걔네들이 된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하건 간에 그게 잡히는 거는 차트에서 무조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주가를 만드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드는데 아 이거 자기가 원했던 거는 올라가길 원했는데 만약에 빠졌다. 근데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면 엉뚱하게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 외국인들이 공매도 친 거 아닙니까? 이제 저한테. 그렇죠. 공매도면 어떻고 뭐면 어때요? 판 건데. 그래서 수급이 순간적으로 무너지면서 주가가 빠진 건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를 우리가 아주 쉽게 일반 투자가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냥 기술적 분석을 보면 거기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같은 적어도 올해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20년처럼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3월에 끝내고 뭐 9월까지 끌고 가다가 뭐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 지금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건 뭐 이제 의견이니까 뭐 다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20년 같은 화랑이 절대 못 와요. 왜 못 오냐? 돈이 없어요. 체력이 없잖아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뭐 할 거고 실적이 이번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음 분기도 나올 거고 이런 실적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시장을 또 괴롭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얘기하는 경기 침체 네. 요새 싹 들어갔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1월에 장 좋으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6개월에서 15개월 안에 뭐 경기 침체가 오고 어쩌고 저쩌고 걱정 엄청나게 하던 시장이 지금은 이게 마치 봄에 그냥 진눈깨비 한 번 오고 가겠지로 이렇게 약화됐어요. 근데 네. 그거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연준이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경기 침체라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큰
흐름에서를 먼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니 올해는 그런 걸 해결하면서 일반 투자가가 가장 쉽게 눈치챌 수 있는 건 기술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의존을 다른 해보다 많이 하는 해여야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지금 사실 그 이제 4분기 기업 실적 이후로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좀 밀릴 것으로 봤던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4분기 실적이 거의 뭐 97%인가 네, 네. 빠졌다고 네. 전분기 대비. 그게 상당한데 네. 근데 문제는 그냥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소화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것 우리가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시장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실적이 나쁜데 이거 다 옛날에 반영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올라간다. 에? 오늘 조금 전에 뭐 하이닉스 발표됐던데 하이닉스도 굉장히 나쁜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빠지지 않고 뭐 상승을 하고요. 예, 그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아버린다 이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상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버티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을 봐야 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선반영돼서 되고 뭐 하반기에 반도체가 바닥치고 선반영되면 이제부터 뭐 날아가고 뭐 재고가 소진되면 어쩌고 이런 거를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시장 쪽으로만 담지 말자.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시장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예측을 해요. 각종 수치들을 갖다 쫙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안 맞죠. 지금 그렇다면은 역시 2,500선 요 정도 근처에 오면은 좀 이익 실현을 하고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00이라는 거를 긋는 것 자체도 무리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대로. 예,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잘하자. 그래서 대응을 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정해놓고 그 대신에 그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그렇게 하자. 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자, 시장이 이렇게 해서 제한적인 수요를 가지고 움직일 때 어떻게 주도주가 나와요? 주도주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BBIG 할 때는 지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지수를 끌고 가니까 지수가 어디까지 간다 하면 거기까지 가면 얘네 끝이구나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시지만 뭐 요새 새롭게 등장한 AI 챗봇이나 로봇 이런 게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 키 맞추기래요.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한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려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종목들이 그런 매수나 매도 시그널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 오면 요러다 더 갈 거야 이러지 말고 가차없이 행동하라. 그래서 조그만 이익이라도 모아나가는 게 올해의 투자 방법이지. 그거 싫으면 그냥 지금 사면 한 1, 2년 지나면 다 웬만하면 올라 있죠. 그렇죠. 예, 부도나는 기업 아니면 웬만하면 올라 있죠. 왜냐하면 지금이 바닥권은 맞으니까. 근데 그게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버틴다는 예, 주식 여태 물려왔는데 지금 또 샀는데 또 물려서 2주만 지나 보십시오. 멘탈 붕괴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저는 이제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저 사람은 왜 자꾸 단타 아닙니다. 5일선 위 타고 계속 가면 계속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진다가 아니라 예.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그냥 시장대로 대로 대응을 하고 따라가자. 흘러가되 우리가 매매의 의사결정은 시장 시그널이 우리한테 주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하락 쪽으로 전환되는 네.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심플하게 일반 투자가들이 가장 쉽게 이제 아실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분위기상 외국인들의 매수가 꺾이냐. 근데 이제 하루 이틀만 보면 모르지만 적어도 뭐 2주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줄여나가는 추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각각의 종목들이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깨트리고 내려오잖아요. 네. 이거 종가 기준입니다. 뭐 장중에 이렇게 하는 거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일단 워닝을 해야 돼요. 야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10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2주짜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가 흔히 파동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슬로프가 위로 가던 게 자꾸 둔화되잖아요. 이것도 좋은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거기서 급하게 꺾여서 내려가서 10일, 20일을 주가가 계속 깨지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그냥 일단 판다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삼성전자건 뭐 삼성 SDI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2차 전지고 뭐건 따지지 말라. 올해는 그런 장 아니다. 예. 가도 그렇게 계속 못 끌고 간다.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접어놓고, 그 다음에 매수 시그널도 이쯤 받으면 떨어질 때 사시죠 이러면 그 떨어진다는 거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떨어지는 것도 바닥을 계속 치고 내려갈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는. 그리고 바닥을 치고 장이 주가가 일본 기준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위로 뚫고 올라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초병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시그널이 나오네? 보내보는 거죠. 그 다음에 10일이 위쪽으로 슬로프가 터닝하면서 10일을 뚫는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 더 그 현상이 1월 3, 4일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시장을 안 보니까 시그널을 줘도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그 시그널대로 정직하게 시그널대로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러니까 딴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네, 그런 거죠. 지금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은 약간 음모론적인 성격,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미국 시장도 그렇고 헤지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시장을 쫙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을 몰아오는, 그리고 나면 다시 고점에서 확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급락이 있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시장에 있었지만 주시장에서 누가 돈을 버냐면 돈 많은 사람이 벌게 돼 있어요. 네.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인 기관, 뭐 외국인 중에서 해외 헤지펀드 이런 데 오는데 그 욕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고 그 머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물 시장만 아니라 파생하고 교묘하게 이제 상품 믹스를 해갖고 시장을 공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위법성은 없어요. 룰대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결국은 얘네들이 우리 개미를 다 털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미를 터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개미든 아니든 시장을 터는 거예요. 시장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그래서 주식시장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개미는 맨날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봐왔더니 안 당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냐? 얘네들이 다른 거는 다 페이크를 쳐도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흔적을 남기게 돼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이런 게 딱 나타났으면 그 기술적 분석이 우리한테 전통적으로 가르쳐 준 대로 행동하라. 페이크에 속지 않으려면. 근데 거기서 싹 이렇게 돌려서 다시 끌고 가는 척 하거나 이런 데 안 속으려면 그냥 기술적 분석이 얘기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원칙 매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원칙 매매를 네.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멘탈도 좀 편해지실 수 있고 좀 안 흔들리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니까 뭐 한꺼번에 다 파는 거 아니고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것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 어쨌건 그냥 그러한 기술적 분석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이 더 올라갈 거면은 그냥 계속 또 그 상승을 즐기고 만약에 반전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또 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컨대 그럴 수도 있죠. 수없이 그래왔으니까 해외 해칭 펀드들이 국내 뭐 개미 투자를 울리는 건 한두 번 뭐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안 당하려면 그냥 그 흔적 남긴 것만 추적을 하고 분위기에 자꾸 휩싸여서 뭐 간다. 보세요. 매일 미국 시장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오르면 오늘은 또 좋은 소리, 또 어제는 또 굉장히 나쁜 얘기,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그거는 좋고 나는 시그널이 나타난 것만 믿겠다. 이렇게 올해는 대응하는 게 훨씬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지금 연준 지금 미국서부터 나오는 뉴스들 기대감을 보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든 일단은 이제 중단에 대한 어떤 시사 발언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여태까지를 쭉 보면요, 이제 조금 우리가 매번 FOMC 회의 있을 때마다 임박해서 막 회의 있는 날 막 새벽까지 잠 못 자면서 어떻게 돼? 뭐 파월이 무슨 소리에 막 이렇게 했는데 길게 보면 네. 여태까지 연준은 얘기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연준은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죽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금리 인상 속도나 이런 걸 늦출 수가 없다 하는 게 그냥 기존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 파월 의장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렇죠. 해다오. 너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면 너 책임질 거야?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파월 의장이 이 긴축을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로 한다. 그렇죠. 네, 굉장한 인내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 지네 주가 올리겠다고 야 이제 고만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거를 연준이 받아줄까? 그래서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시장에서 먼저 그거를 얘기해야죠. 이제 고만합시다. 고만해도 되잖아. 고만해. 이 정도 나왔으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는 뭐 내일 새벽인데 우리 녹화 기준 내일 새벽에 뭐 얘기 나오면 뻔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파월 의장이 우리가 매파 발언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의 노선은 변화가 없다. 뭐 전체적으로 수치는 좀 죽은 것 같지만 서비스 부분은 아직 걱정스럽다. 뭐 이게 거의 원고같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파월의 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라 그때 맞게 시장에서 시장 세력 간에 이게 롱이든 숏이든 어떤 식의 해석이 강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파월 의장 인터뷰하기 전날 주가가 오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날 또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아주 나빴으면 야 그래도 파월 이 정도면 평타는 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시장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제 생각엔 사실은 이런 거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상황. 그게 뭐겠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 힘든 순간이 금리가 멈추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경기가. 그러니까 연준에서 만약 그런 의사가 나온다면 그건 악재일 수 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야, 이거 금리 이제 멈춘대. 이래서 뭐 단발적으로 이렇게 확 갈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우리가 바라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순간은 진짜 인내의 거의 끝에 달은
시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제 바닥 쳤으니까 미리 끌어오자 시장에서 이것만 갖고 시장을 과연 2020년처럼 좀 화려하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는 그냥 제한적인 반등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박스권 매매에서는 다른 거 없다. 그냥 기술적 시그널만 바닥이 오면 팔고, 사고, 예. 올라오면 상단에 오면 예, 바닥에서 터닝 시그널 나오면 사고 위에서 꺾이는 시그널 나오면 팔고 이것만 계속하되 종목별로 그거를 따라가고 그 어떤 종목도 예외일 수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 초에 전 기관에다가 다 해서 기관이 최고 한 데가 얼마에서 2,800 했잖아요. 예, 뭐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800분이 안 가는데 그러면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럼 얼마 오르겠어요? 걔네 오르면 이거 다 가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이 2차전지 다 좋다고 그럴 때 의외로 못 갈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팔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걔들도 꺾이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 걔들도 예외일 수 없다. 시장의 수요가 제한적이다.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외국인의 매수 이것을 어떤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건 아직도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때다. 네. 빠진다는 게 아니라 네. 그 네. 기술적 분석을 따라서 네. 박스권 매매에 충실하게 네. 가자. 네, 이렇게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